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을 여야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정치업 시간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소식부터 다뤄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이게 뭐 악재라고 해야 될지 막 엑스파일 논란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전 뭐 엑스파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엑스파일 보셨어요? 아니, 보진 못했는데, 예. 엑스파일이라는 게 원래 이 연세가 드신 분들 좀 아실 텐데, UFO 찾는 미국 미드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아, 그 옛날에 인기 좋았어요. 미국의 FBI 이걸 뒤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엑스파일은 안기부가 만든 파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국가기관이 사찰을 하는 정도의 농밀한 내용이 담겨 엑스파일이고요. 예. 송영길 대표는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엑스파일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자료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계속 엑스파일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뭘 모았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이 모으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뭐 풍문들을 모아놓은 정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뭐 대선을 나가는 안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실 거면 공개하시고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외에 좀 뭐 의견이 있어요. 예, 그렇죠. 멀더 수사관이 없는 한은 엑스파일은 효과가 없다. 그렇죠. 아이고 옛날 생각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엑스파일이라는 거를 저도 좀 받아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봤어요?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또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그거 자료하고 뭐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제 돌아다닌다는 그거를 받아봤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내용이 일단은 내용이 그 우리가 뭐 저 소위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준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 제가 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 장모나 배우자 아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이제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윤 총장과 관계가 되기 이전의 뭐 얘기들 이더군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윤 총장하고 그 내용하고 엮으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윤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방해를 했다든지 또는 그걸 뭐 무마를 했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풍설을 가지고 지금 뭐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대권 후보를 낙마를 시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 공격을 하면 말이죠. 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즘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만 전화 면접을 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윤석열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 거의 계속 동률이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글쎄요, 뭐 제대로 된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면접에 여론조사를 언론이 발표한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론 발표도 막 들쑥날쑥하던데 어쨌든 앞서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윤 총장이. 대부분?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아닙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래요? 아이고, 하여간 여론조사 이게 참 어떨 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엑스파일 논란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보수 성향의 장성철 평론가가 이제 사실 이 엑스파일 자기가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SNS에 글 올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다른 엑스파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장 변호사님 봤던 거 장성철 씨가 뭘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뭐 장성철 씨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다,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죠. 글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은. 그런데 표현은 정확하게. 그런데 그 부분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리려면 굉장히 정확한 팩트 그리고 증거,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자료를 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이 채널 A 사건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러면서 징계까지 갔잖아요. 행정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죠? 저 직무 복귀 결정이 났죠. 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의혹 자료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 방에 한 방에 보낼 만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도 뭐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과연 지금 뭐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뭐 현직에 수사 자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뭐 파일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만큼 신빙성 있게 보여지겠는가.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뭐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표현. 저는 있으면 터트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뭐 차곡차곡 모은다? 언제까지 모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저는 그건 정치 공학적인 또는 정치 공세, 음모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윤석열 씨를 전혀 편들어질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최초에 엑스파일 얘기 나온 거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건 신지호 전 의원이 어디서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장성철 소장이 지금 엑스파일 봤다. 자기가 갖고 있다 얘기하고 거기다 이번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야권에서 수류탄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엑스파일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수류탄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게 뭐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야당 사람들이에요. 신지호 의원도 야당 사람이고 장성철 소장도 야당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야당 사람이고 엑스파일 가지고 지금 막 시끄럽게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 분들이다. 왜 윤석열 씨를 정치적으로 검증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엑스파일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지 뭐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정치적으로 저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 관련돼서도 바로 이 CBS 방송국에서 인터뷰 하시면서 나왔는데 그 내용 보시면 진행자가 엑스파일 얘기를 계속 여쭤보시고 송영길 대표 그런 건 없고 그냥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확인하는 게 너무 당연한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혹시 이상한 데서 구한 엑스파일과 자료를 모으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송영길 의원이 엑스파일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엑스파일과 관련된 논란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계시는 거라 저는 지금 이게 마치 여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김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지금 대권 주자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엑스파일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구시대적인 신지호 의원이 야당 의원실을 봤다고 해도 시작해서 전부 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누가 했든 간에 그런 식의 음모론에 가까운 유치한 근거도 없는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엄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정권 교체고 정권 교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게 절체정면의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인을 엄호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정권 교체가 물이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엄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이런 엑스파일 문제 이런 거를 본인이 국면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자꾸 안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재생산되는 거예요. 글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은 있잖아요. 정치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자꾸 나오거나 유리하지 않은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것을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또 시도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좀 아까 뭐 이철우 교수님도 다녀가셨지만 주변에 많다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환하기 위해서 대변인도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대권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레임으로 좀 전환을 시도를 할 책임이 그 캠프에도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건 윤 총장의 결자 해지 또 할 측면이 있으니까 이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른 대선 주자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후한무치죠. 감사원장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자리에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독립적인 판사를 임명한 건데 예. 최근에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전체 회의에서 질의응답하는 걸 봤더니 예.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직무 중에 있는데 대권 출마 이거 정치 참여 얘기가 나오고 끝나고 나 대선 출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겠다. 그다음에 뭐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감사원장이 대권 출마를 꿈에 두고 감사 업무를 보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둘 수 있는 문제인가요? 예. 거기에 그렇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계에 계실지. 저는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대답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래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데자뷰가 기시감이 있는 게 윤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네.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네, 그거 갖고 그게 징계 사유가 됐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윤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정치 선언을 곧바로 하게 되면 예. 분명히 그 재직 중에 했던 일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거는 뭐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그 문제 제기를 저는 지금 여권이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후한무치라는 얘기는 저는 여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을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아니면 네? 야당이 대권 후보로 초청해서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둘 다 아닙니까? 솔직히 여권이 띄워줬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네. 아니 안 띄운 사람들을 야권이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저렇게 실컷 띄워줘 놓고 지금 와서 후한무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후한무치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후한무치하다 그러시지만 또 남이 임명한 거기 네. 들어가서 자꾸 오시라고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도 좀 아니 그거야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색을 잘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예. 좋은 선수들은 다 불러 모으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저는 정말 한마디도 비아냥됨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원희룡 지사님 또 황교안 전 대표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님 이렇게 훌륭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여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그런 분 또 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 근데 뭐 본인은 생각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예, 뭐 문재인 정부의 인재들이 탐나는 마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의 인재 맞아요? 자강론. 예. 자강론. 예. 예. 아니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네. 예. 저는 아주 우리 김성애 소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해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야당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윤석열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정치권의 불신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정치권 바깥에서 인재를 수혈해 갖고 뭔가 그 기회를 돌파해 보려는 그런 꼼수잖아요. 네, 꼼수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치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이든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혹독한 검증을 내가 받겠다. 네. 감내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죠.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김 소장님하고 의견이 틀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당내 주자들이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 당내 주자를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 저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해야 된다. 검증 좀 제대로 받아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해야죠. 자, 이제 시간이 뭐 그리 많지가 않은데요. 이거 하나 여쭙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인지 비리 의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영민, 김남국 의원인데 이게 과연 과도한 네거티브냐 아니면 합리적 의심이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네. 일단 의심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데 문제는 합리적 의심만 하면 안 되고 네. 합리적 의심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들은 행정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산자부도 그렇고 지금 이 진흥원도 전부 다 관공서거든요. 예. 그 담당자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팀장 하시던 분이 지금 수석연구원으로 현직에 남아 계시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들어서 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 그게 좀 선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합리적 의심인데 조금 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밖에서 하는 얘기랑 국회의원이 예. 하는 이야기의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는 예. 국회의원이 얘기할 때는 자료조사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예,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오늘 신중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장 변호사. 이것도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야당의 대표인 만큼 예. 뭐 어떤 이제 의혹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증을 불가피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의혹을 제기하려면 제대로.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이라는 분들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여기서 반격이 나올 거 분명히 예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예. 뭔가 그럼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재반격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그렇게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조사권도 없는 언론도 하다못해 예. 일보 내고 예. 상대방 그 반응을 봐서 또 이보 내는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뭘 할 때는. 그런데 예. 지금 보면 이런 식의 엉성한 의혹 제기는요. 예. 윤석열 엑스파일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의 예. 지금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엑스맨 역할을 이 두 의원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엉성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게 공고 자체 재학생만 되고 직장에는 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방산체 근무하는 그러니까 산업체 근무하는 졸업생이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작이 말이 안 돼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반격이 나왔을 때 즉각 재반박할 수 있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내렸는지 결정이 내려졌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으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게 갑자기 이준석 대표 편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김 소장님도 충분한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두 분이 오히려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예, 그렇게 해서 이준석 오히려 도와주기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작가들이 끝내라고 문자가 들어오네. 이거 한마디 물어봤어야 되는데. 뭔데요? 그런데 왜 두 분이 오면 왜 맨날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이거에? 우리가 탁월해서 그렇게 시간 좀 늘려주세요. 네, 언제 한번 뒤풀이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네. 자, 정치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애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